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5 주식 사이클과 차트의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주식 사이클의 4가지 단계가 차트에서 어떤 형태로 펼쳐지는지 같이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런 차트의 흐름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어떤 일이 과거에 발생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 차트가 움직였는지 알아감으로써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이 생길 수 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코로나 시기부터 가봅시다. 이때 코로나가 펼쳐져서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많이 올라서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2달 만에 떨어진 차트고요. 이때는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1% 이상 하락한 적도 있다. 이때 주식을 해보셨다면 아실 거야. 진짜 공포스럽고 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주식시장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때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런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역실적 시기라는 거죠. 하락장이 펼쳐지고 기업의 실적이 위협받고 소비가 위축되고 하는 단계에서 역실적 시기가 이때 왔다. 그리고 이 역실적 시기에 다시 유동성 시기가 도래하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 재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업자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을 공급했죠. 금리나 플러스 유동성 재정 확장 정책 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이때 한 방에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역실적 시기의 하락 이후에는 유동성 시기는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너무 큰 정책이 나와서 V자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돈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돈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소비가 너무 커지니까 유동성 시기와 실적 시기가 구분이 안 가는 그 거대한 상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시기를 공부할 때 단순히 국가의나 연준의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필요하겠죠. 증거가. 새로운 스타 종목. 이런 하락장에서 다시 들어 올리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간다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스타 종목과 새로운 테마가 있어야 돼. 테마군. 이때 새롭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새로운 스타가 뭐였을까요? 테슬라. 이때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간 거는 테슬라다. 그리고 테슬라로 말미암아 자율주행 테마와 전기차 테마가 이때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면서 변두리 테마로 뭐 언택, 빅테크 종목들,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같이 따라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자율주행 테마의 한 축으로서 같이 올라갔었다. 그러면서 유동성 시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이 시기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많이 올라가다가 이때부터 인플레이션 이슈가 나오면서 금리를 인상해야겠다라는 사인들이 계속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죠. 빨리 금리를 올리자. 그러면서 이전 새로운 스타였던 테슬라가 이때쯤부터 같이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유동성 시기를 지나 실적 시기가 와서 이 시기가 끝나는 타이밍은 대부분 이때 유동성 시기를 이끌었던 새로운 스타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더 이상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 고점이 이제 부담스럽다는 사인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때부터 이 시장과 새로운 스타가 같이 꺾인다. 그때 역유동성 시기가 왔다는 힌트를 단순히 이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차트를 증명해 주는 게 이 종목들의 움직임 그리고 요 시기에 이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올 때마다 고퍼주 성장주 실제로 실적이 안 나오지만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같이 막 2배, 3배 따라왔던 이런 실적 없는 성장주 테마주들이 이때부터는 개박살이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실적이 그나마 있는 고퍼주들은 여기서 버티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게 이제 역유동성 시기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유동성 시기가 오면은 반드시 또 찾아오는 게 역실적 시기. 이 사이클의 도임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뭐 역유동성 시기가 왔다가 뭐 다시 실적 시기가 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해 주식 투자하면서 그리고 역유동성 시기가 올 때부터 오면서 이제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하락장.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트레이더들은 이때쯤에는 최소한 현금이 80% 이상은 보유가 되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역실적 시기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이때 투자를 하더라도 짧게 크게 돈 벌 생각 말고 15% 수익이면 손절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짧게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은 딱히 볼 건 없지만 하나 봐야 될 거는 하락장의 각도를 좀 봐주는 건 좋아요. 점점 보이시나요? 하락의 각도가, 저점을 연결하는 하락의 각도가 점점 옅어지면서 하락장이 끝나고 바닥을 잡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이때쯤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고, 이때쯤에서 만들어지는 또 새로운 스타를 공략하면 된다. 자, 이때 이 하락의 원인은 이제 금리 인상을 제로 금리에서 5.5%까지 엄청 올렸죠.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시기에서 다시 턴을 하는데, 금리는 아직도 5.5에서 이번에 0.5bp 없앴다. 지금 금리가 5% 그대로인데 주식이 올랐잖아. 금리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 주식의 상승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걸 못 믿고 숏을 굉장히 많이 치다가 많이 손해를 봤다. 그리고 주식이 아직은 올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채권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엄청 봤다. 이때 금리는 내리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엄청 했잖아. 미국이 돈을 풀어가지고. 금리는 그대로지만 정부에서 부양책을 써서 돈을 엄청 싣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오는 건 금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역할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두 개 보셔야 돼. 자, 금리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유동성 시기가 왔음을 또 증명해 주는 거고, 새로운 스타, 이때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새로운 스타 아니지 않아요? 말할 수 있는데 새로운 스타지. AI. 그전에는 그래픽 카드만 만드는 그냥 그런 엔비디아였는데, 이제 AI 테마의 대장이 된 거죠. AI의 뉴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종목이 엔비디아가 되고, 플러스 실적이 미친 듯이 나온다. 그래서 얘가 지수를 이끌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유동성 시기를 넘어서 실적 시기까지 같이 연동이 돼서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이 실적 시기는 주도주들의 실적만 보면 돼요. 다른 종목도 어디 딴 데 실적 다 안 나오는데 뭐 엔비디아만 좋다고, 엔비디아 이런 주도주 AI 실적만 보면 돼. 그리고 이런 AI가 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AI 테마분들만 공략을 하면 된다. 그게 주식 투자다. 실적 시기에 투자하는 방법. 실적 시기에는 기업의 재무, 가치 이런 것보다 이 뉴 혁신 미래지향적에 가치 있느냐, 이 종목이 가치 있느냐, 그리고 이 테마주와 얼마나 연관이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자리가 왔는데,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을 바로 넘기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금리는 내리지만 이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돈을 써서 인프라를 확장하고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걸 멈췄다. 근데 금리가 내리는데 5점 지금 0이 됐는데 아직도 높고, 이거를 뭐 제로 금리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정도 상태니까 지금은 역유동성 시기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실적 시기가 끝나고,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엔비디아 차트도 눕고 있다. 실적도 서프라이즈 잘 나오지만 테슬라처럼 옆으로 눕고 있고, 그와 함께 지수도 같이 옆으로 눕고 있기 때문에 역유동성 시기가 유력할 수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이 고점을 또 못 넘기고 하락한다면 역실적 시기가 올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그쵸? 우리가 이거와 이걸 배우고서, 그리고 이거에 어떤 형태를 차트가 만들어가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거에 이 시기가 왔다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배웠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상한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유튜버에 무슨 앞으로 뭐 어디 뭐 하락장이 100년 만에 오는 하락장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미래를 예측해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피할 수 있고, 내가 이 차트와 종목 하나, 주도 종목 하나만으로 시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할 수 있으니까. 웬만한 매크로 경제지표 전문가 읽는 것보다 지금 제가 알려준 이 방법을 통해서 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해 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그렇다고 제가 말했죠. 역유동성 시기가 왔다고 역유동성 시기는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이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지수 자체가 옆으로 누우면서도 천천히 올라갈 확률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무조건 이 시기가 확실히 왔다는 증거가 차트로
좀 더 보일 때까지는 그래도 투자를 진행하되 보수적인 관점만 유지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한번 볼까요? 코스피. 자, 코로나와 이 모습은 비슷해요. 왜? 코로나 때 한국도 돈을 엄청 풀고 저금리로 향해 갔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역실적 시기가 왔을 때 한국은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를 다시 내릴 만한 상황이 아직 안 왔다. 왜 그런지는 알죠? 부동산 때문에. 그리고 미국처럼 정부의 재정 정책을 쓸 여력이 없다. 지금 정부는 항상 늘 돈이 모자라서 이런 재정 정책을 확장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할 방법도 없는데,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지 못하니까 주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밸류업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금투세와 국회에 막혀가지고 어떤 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 시기에서 실적 시기로 넘어갈 수가 없었다. 아니, 유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그냥 실적 시기가 약하게 온 거죠. 이때 주도했던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있었고, 이때 주도했던 반도체 HBM. 원래는 유동성이 같이 오고 실적이 왔다면 얘도 한국 증시도 이만큼 더 올라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을 시장이 확보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오를 수 없었다. 이거는 또 역시 이거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약간의 인사이트 지식만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없고 지수 자체가 올라가지 않아도 스타라는 종목은 언제든 존재해. 2차전지가 뭐 5배 올랐었고, HBM 관련주들이 2배 올랐었고, 이렇게 스타들이 존재하니까 한국장이 매력이 없어도 그래도 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도 중요하지만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주식 사이클과 차트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고, 앞으로 시장을 볼 때는 이 시기에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오늘 강의 끝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AI 뭐 이런 걸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어렵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 목소리가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초보 강의, 주식 초보를 위한 강의 끝. 감사합니다.